가정에 소홀한 남편 때문에 상담을 오신 분들의 패턴은 90% 동일합니다. 남편에 집착하거나 매달리면서 아내의 가치를 낮춰버립니다. 남편은 내가 가정에 소홀해도 쩔쩔매며 나에게 매달리는 걸 보니 여전히 난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착을 보이는 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1차원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지인들의 조언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의 경험만을 토대로 조언을 하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나은 사람들은 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객관적인 방법을 알기 위해 인터넷에 정보를 검색해 봅니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아주 많습니다. 결국 구구절절 쓰여진 인터넷 상의 정보들을 보고 남편에 대한 의심만 굳어집니다. 그렇다면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만히 있기입니다.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우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합니다. 다그치기, 남편 핸드폰 확인하기, 설득하기, 떠보는 문자 보내기 등의 행동들을 합니다. 부부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아내의 고통은 커지기만 합니다. 이미 집착과 저자세를 보였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세바나에서는 오랜 기간 갈등을 겪던 부부들도 관계 개선의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케이스도 있겠지만 어쨌든 구체적 방법을 알려드린 후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이미 최악의 대처들을 했다고 해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저자세로 인한 나의 가치 하락. 둘째, 너무 잦은 싸움으로 의심과 불신으로 찾아오는 신뢰 하락. 첫째로 저자세로 인한 케이스를 살펴봅니다. 가만히 있을 경우 당신의 가치는 점점 회복됩니다. 그토록 집착했던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멈춘 건지, 갑자기 다른 이유가 생긴 건 아닌지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편은 결국 아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적절한 솔루션만 들어간다면 그 효력은 몇 배가 됩니다.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가만히만 있어도 적어도 의심만 하던 때보단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둘째로 신뢰감 문제가 개입한 상황입니다. 미친 듯이 싸워서 서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공백기를 두면 감정에 빠져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며 냉정하게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역시 가만히 있음으로써 궁금증을 자극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가치가 높아 보이는 행동을 꾸준히 하거나 차분하게 공백을 가지면 오히려 남편이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제시한 딱 한 가지만 잘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이것 하나만 잘 지켜도 적어도 남편과의 관계 회복의 확률을 훨씬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은 자신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세요. 관계 회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